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동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 계속 뉴스픽. 자, 오늘은 이선재 뉴스토마토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검경, 공수처 세 기관이 윤석열 이 내란 관련돼서 수사를 했는데 중복 수사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 사건, 특히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씨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는 이 두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씨 수사 이첩 배경에는 중복 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은 윤석열 씨에 대한 여러 고발장을 받아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지난 8일과 13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 16일 윤석열 씨,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보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수사기관이 중복으로 윤석열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을 벌이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결국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되긴 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석열 씨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는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 권한은 다시 또 검찰에게 갑니다. 저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첩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이제 심우정이죠. 또 박세현 특수본부장하고 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자 JTBC 네.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상당수 검사들과 주요 간부들도 윤석열 씨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특수본 수사팀은 윤석열 씨의 2차 소환 통보를 하고 체포영장 청구를 제비해 이미 범죄 사실 구성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윤석열 씨의 사건을 넘기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견을 전달했지만 심 총장이 직접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핑계, 수사기관 때문에 조사받으러 못 간다, 이 핑계가 없어질 것 같긴데 결국 소환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곧 조사받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밑에 사령관 등 거의 다 대부분 구속이 됐거든요. 본인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조사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계속 거절한다면 긴급 체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와중에 건진법사, 이게 이분이 진성배네 이름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 전성배 씨입니다. 전성배죠. 네. 예, 진성배 아니고. 예. 네, 윤석열, 김건희 씨의 비선 의혹을 네. 받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예비 후보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 씨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경성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다름 아닌 윤사마 코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배우 배용준 씨의 투자 참여 사실을 내세워 코인 사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코인 사기 관련자가 건진법사 전 씨에게 건네진 공천 청탁 자금을 예비 후보와 같이 마련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건진법사 전성배. 자, 이 사람이 지금 체포됐기 때문에 이미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사폰, 이른바 이 건진법사폰. 이게 드러난다면 명태균 건보다는 뭐 제대로.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 수준은 귀엽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뉴스토마토 단독 네.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진건이 제대로 터지면 명태균 게이트는 귀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어제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1대와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 3대, 총 4대의 일명 법사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측근은 건진법사 전 씨가 강박적으로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꾼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들고 간 건 깡통폰일 확률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명태균이 귀엽다고요? 귀여운 수준이라고요? 야, 그 황금폰이 지금 나왔다고 난리인데. 자, 이 건진법사, 이 전성배. 법사,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네, 이 전성배 씨는 윤석열 씨 부부와 계속 인연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 씨가 처음 알려졌던 건 대선 2달 전이었습니다. 2022년 1월 전 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자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 후보자를 소개하며 딴 거 없어. 네. 여기 와서 빨리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던 영상 영상 기억나죠? 네. 툭툭 치는 거. 네. 예.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기억할 겁니다. 네. 뭐길래 저렇게 치냐 이랬는데.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전 씨가 윤석열 씨의 대선 캠프에서 일한 것은 코바나 컨텐츠를 통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 씨는 영문으로 코바나 컨텐츠가 적힌 명함에 고문이라고 적어서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씨 부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체포된 만큼 향후 윤석열 씨 부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 이어서 건진법사. 또 천공도 있죠. 이게 무속의 나라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참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앞으로 이 건진법사 2018년도 있었던 그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지금 조사하는 거 과연 어떤 의미인지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농업사법 지난달 28일 날 통과를 했었는데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사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총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여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사법에 관해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사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지난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즉각 탄핵 카드를 꺼내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사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만큼 크진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 노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고건 당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의 주요 공모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이런 네.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헌법 교과서나 이 헌법학자 해석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 소극적인 권한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뭐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덕수도 사람입니다.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인지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을 하고 발현하는 건지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거부권들은 뭐 몰라도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직 임명 관련해서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적극적인 어떤 권한의 행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상을 바꾸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법이나 농업사법이나 이 법률들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요거 관련해서는 권한 대행이 더 다르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법 따라 안 하잖아요, 계속. 그렇다면 또 민주당에서 다른 절차를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좀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젤리스님, 벚꽃소녀님, 또 우리 점순이님, 복덩이님, 또 서연아님, 정명기님, 김보미님, 이프로님 등등 많이 오셨습니다. 클라라 초이님도 오셨습니다. 다들 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 내란 상황인데 제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언론도 그렇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 계속 내란의 편을 드는 모양새예요. 재판관 임명도 안 돼, 탄핵도 안 돼, 이재명 재판 어쩌고 이재명 재판 얘기 여기서 왜 나오는데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아마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것 하나 좀 보죠. 계엄 그 당시에 내란 당시에 12.3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한동훈 당대표 간에 자, 의견의 불일치로 당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그 텔레그램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시 급박했던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침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의원이 아니라 해당 채팅방에 없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라며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쪽은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 중진회의와 국회 비상회의를 잇따라 소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비상의촌 장소를 국회로 재공지했지만 나경원, 윤재욱 의원 등이 국회 출입이 저지되면서 당사로 장소를 바꿨던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자, 이 뭐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전화를 받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그 장소에 국회 장소에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난다면 내란죄 뭐 주요 종사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댓글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아직까지 윤석열 편 드는 사람이 많다. 왜 이러느냐? 같이 내란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 김말룡님, 잠잠이님, 킴스님 글을 많이 주셨습니다. 댓글 많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재 P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쇼미더민심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자,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마토 여론조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뉴스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6일, 17일 만 18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 1,036명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3.6%입니다. 자, 탄핵 소추 가결됐고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이제는 뭐 지지율 이런 거 조사 필요 없고요. 정당 지지율하고 정치 현안 조사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누가 적합한지 이거 질문 드려봤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보수 진영으로 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그 응답층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유승민 의원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네. 16.6%로 나왔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11.4%, 홍준표 시장이 10.1%. 여기까지가 이제 두 자리 순이고 여러분들 그래픽을 보시는 대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네. 다른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비중이 13%나 되고요. 13%. 제일 그 눈에 띄는 것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없다. 있네요. 없다. 예, 그 대목이 아. 이제 23.6%로 꼽히고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그 범여권에 대한 조사이잖아요.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근데 유승민 의원이 1위,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1위 적합도를 보인 조사가 오랜만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에서 1위를 했던 적은 있는데 네. 대선 주자에서 1위로 그러니까 한동훈에 올라선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아마 앞으로도 나오는 조사의 좀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이 1위인데 국민의힘한테만 딱 물어보면 그래도 유승민 아니에요. 뭐 홍준표 저 대표 시장이나 뭐 오세훈 이런 사람이 높은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 가기 전에 그럼 보수층하고 네, 한번 국민의힘만 짚어주실래요? 좀 짚어드릴까요? 보수층은 홍준표가 20.9%, 아, 제일 높네요. 한동훈이 19.1%, 오세훈이 15.8%, 유승민은 여기에서 이제 5.7%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나오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또 가버리면 굉장히 2.5%로 유승민 의원이 적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24.4, 홍준표 23.8, 오세훈 21.9, 나경원 6.4. 어쨌든 당내 기반이 좀 저조하다라는 평가를 유승민 의원이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는 유승민인데 맞습니다. 보수나 국민의힘으로 가면 한동훈이나 오세훈, 뭐 홍준표 1위로 바뀝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참 완전 180도 달라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이제 중도나 그다음에 일부 이제 야권 지지 성향의 이제 야권에 응답층까지 가깝다. 예. 예, 포괄할 때 이제 그 지지층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좁혀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뭐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가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이거 뭐 지난번에 전당대회 구도가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이 대표가 당선이 될 때 60% 이상의 어떤 그 당원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이제 축소된 측면도 있는데, 쪼그라들고 축소된 측면이 있는데 전체 보수층이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로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과거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지지층 자체가 또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충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일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논란거리는 정리가 이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아주 극단적인 이제 보수층에서야 야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 두 갈등 구도에서 나는 아직도 윤석열 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 대권 주자를 좀 지지하는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은 그러네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차기 대권 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이거는 뭐 한동훈은 배신자니까는 더 나는 지지 못하겠어 이런 흐름이 크게는 형성되지 않을 공산이 큰 건데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뭐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잡히는 그런 구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아직은 같다. 한동훈이 배제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수층 말고 중도층이나 또 이 야당 야권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많이 봅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안방 지지도가 많이 낮아요. 상당히 낮아요. 5%.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데. 야, 이거 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는 네. 언론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제 이 배신자라는 지적에는 동의는 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나 보수층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미지, 네. 박근혜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 그 이미지가 여전히 좀 각인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인물 없다서 눈에 띄고요. 홍준표 시장 얘기도 좀 해보면 젊은 층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6070 인기가 많고 홍준표 시장은 젊은 층 인기가 많다. 이것도 사실 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존의 구도거든요, 원래. 예전에 있던 구도. 예. 그러니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의 후계자 이 어떤 구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원래 이 윤석열 전성기의 그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층의 어떤 그 지지층을 좀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만한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홍준표 시장은 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이 젊은 층의 어떤 지지가 그때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홈페이지 뭐 있잖아요. 문답을 하는. 네. 청년의 꿈? 청년의 그 홈페이지 이름도 청년의 꿈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뭐 얼마나 청년의 꿈을 뭐 논하는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답을 하는 뭐 홈페이지 이름도 그렇게 질 정도면은 자기 어떤 확실한 브랜드를 밀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층한테 예, 그렇죠. 어필하겠다.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구도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당한 여러 가지의 네.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구도에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편을 드는 네. 윤석열의 편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시계열로 쭉 이제 이 젊은 층 내에서 2030층 내에서 홍준표 시장의 인기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가를 만약에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해서 한번 뭐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 6070의 지지가 뭐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지난번에 대표가 될 때랑 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윤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최근에 또 뭐 탄핵 여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되고 하면은 이것도 일부 변동은 있을 변동 것이다. 있겠죠. 추세는 있겠죠. 뭐 유지가 되더라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고 이게 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 차기 대선 구도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구도 자체는 좀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예.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주로 이제 활동하는 20대들이 캐릭터화된 홍 시장의 모습을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분명히 뭐 있는 것 코카콜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의반 타의반 캐릭터화가 된 것이거든요. 네. 혹은 뭐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이제 밈화가 돼서 밈. 홍 시장이 뭘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인지를 판단하기보다 네.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이나 혹은 뭐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홍 시장의 모습을 뭔가 좀 재미 요소로 받아들이는 20대 남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요. 실제 커뮤니티를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읽힌다라는 네. 게 첫 번째가 있고 저희가 앞서 만나봤던 이
아직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그 부분. 응답한 20% 내용이 넘어요. 저는 좀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그 보는데요. 1등이잖아요 지금 거의. 다시 한 번만 그 인물들만 네. 좀 보여주시면 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 인물들이 뭐 얼마나 되느냐. 지금 한동훈 빼고는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 조금씩 연결성이 있고요. 나경원은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내란 사태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네. 탄핵을 반대하지 않았던 인물 혹은 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 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를 찬성했던 인물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동훈의 경우에도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유승민 의원 정도가 이거 자유롭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탄핵 가결의 어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 쪽을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취재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 국면에서 뭘 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담을 넘지는 뭐 못했긴 한데 표결에 참여한 거는 어쨌든 참여하지 못한 건 팩트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분도 이번 주에 인터뷰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있는 것은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좀 분노하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대다수의 유권자 마음에는 이재명은 담이라도 넘었지 당신들은 뭐 했냐. 이제 와닿지 않는다. 이런 잣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응답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네. 뭐 적합한 후보 없다.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준석 의원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본인도 대권 출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보수 후보로 지금 나와서 지금 몇 퍼센트 지금 받았다고 지금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손잡고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신당은 이제 보수죠 원래. 네. 지금도 보수고 중도 한데. 보수이죠. 예. 네, 뭐라고 하든 이제 보수는 보수인데 예.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 뭔가 보수 재편을 구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가 뭐 안 좋지 않습니까? 상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이고 네.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게 되고 국회에 어쨌든 이제 이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이게 어떤 뉴스거리가 되고 놀라움을 사고 제가 이 얘기를 챗 GPT한테 하면 챗 GPT가 믿지를 않아요. 믿질 않겠죠. 예, 한국에 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믿질 대해서 않겠죠. 예, 가상 상황이라고 자꾸 네. 챗 GPT가 이해를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렀으면은 뭐 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런 걸 먼저 보여주면서 자세를 낮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기 대선 구도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 직무 정지가 된 대통령의 방탄 전략에 지금 호응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맨 처음 한 게 배신자 색출부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어떤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재명 이야기. 네. 네. 모든 얘기를 다 이재명으로 연결하는 예. 만물 이재명설 예. 이걸로 하는 이제 요런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런 상태의 국민의힘하고 지금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들은 개혁신당이니까 개혁적인 보수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것은 내란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입장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정당하고 뭘 같이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쉽진 않겠죠. 그렇죠. 당장은. 이런 상태인 네. 국민의힘하고 당장은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어려울 것인데 다만 이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떨어져 나온다든가 네. 뭔가 분리돼 나온다든가 못 버티고 막 예를 들면은 그 12명의 찬성파 중에 뭐 누가 난 이런 정당 너무 싫어요. 약간 분당 이런 게 된다면 예, 뭐 뛰쳐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뭐 지금 한동훈 이 전 대표가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대표를 그만뒀으면은
대선 이제 레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대선 레이스로 가려고 하니까는 그만두는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법원식에는 째깍째깍 돌아간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겠죠. 굳이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재명 잡는 매는 여전히 나다 이 얘기를 보수층에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분명히 대선 레이스 가려고 할 텐데 과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못 나올 것 같으면 국민의힘 빼고 보수 플랫폼 뭔가 있으면 이쪽으로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다양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코멘트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은 대선에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컨설팅을 또 막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구상이 있을 것인데 부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실현되느냐는 아주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보수의 알겠습니다. 예. 어떤 연합이나 이런 네. 어떤 나중에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봐야 되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계엄의 바다가 이미 펼쳐져 그렇죠. 있잖아요. 내란이요. 이 계엄의 바다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넘지 않으면 뭐 앞으로는 개혁신당에 있는 후보가 나중에 뭐 대선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울 거고요. 쉽지 않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똑같은 비난을 받겠죠. 자, 범진보 진영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박인식 에디터. 네, 범진보 진영에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 상대할 수 있는 아유. 그 대적자가 안 보입니다. 48.5, 뭐 압도적이네요. 네, 48.5%가 이재명 대표를 지목을 했고요. 예. 바로 이어서 김동연 경기지사 9.4, 김부겸 전 총리 7.4,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4%,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1% 이렇게 순이었고 여기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13.4%로 다른 이제 한 자릿수 후보들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 네. 국민의힘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진보층으로 일단 한정을 진보층. 해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73.4%까지 더 높아요, 어떻게?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나 혹은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층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진보 진영에는 이재명 독주 체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범민주당 진영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1극 체제다 이런 이제 평가 네. 평론가들의 언어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 평론가들의 언어가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1극 체제 여러모로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총선 뭐 대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총선에서도 이제 공천 잡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총선 결과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승한 거지 않습니까? 대승했죠. 그러니까는 더더욱 이제 내부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그 우위를 가지는 이런 구도에 균열을 낼 만한 이제 요소는 지금 없어진 상황이다.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요런 결과가 나온 건 뭐 당연한 거여서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목하고 싶은 게 적합한 인물 없음이에요. 아, 또 없음 부분. 그게 없음 이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13.4인데 13%. 아까 이제 우리 범보수 보수정은 20% 넘죠. 1등이었어요. 예, 여기는 23.6%잖아요. 네. 예, 근데 예, 이게 굳이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적합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아. 사실 범보수의 이제 후보들 불러줬을 때 적합한 인물 없다. 사실 범보수의 이제 그 어떤 이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쭉 있는데 네. 박영식 에디터한테 이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은 뭐 고르겠어요. 박인식 못 고릅니다. 네. 박인식 못 고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적합한 인물 없다 이거 골랐을 거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거 봐서는. 김일평 의원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 저도 쭉 들은 다음에 적합한 인물 없다 이랬을 거거든요 아마.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주로 이제 이 범보수 진영에 애정이 없거나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요거를 고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사람들 물어봤을 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23.6%.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범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을 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사람이 13.4%라 이걸 보면은 이 응답을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체가 전반적인 이
이 대선 후보의 어떤 이 지지 성향이 기울어져 있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범민주당 이 성향에 그러한 대선 후보 쪽으로 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데서 더 크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수치다. 그렇죠. 이렇게 볼 그 수가 부분도 있다는 눈에 겁니다. 띄는데 결국은 이 판세 자체가 대선을 좀 빨리 한다 그러면 이 야당한테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에서 그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좀 짚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재판 결과가 중요하지 사법 리스크 않다고는 이른바 예,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재판과 관련돼서 네. 그 어떤 방어 논리를 가지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다수 언론들도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도 똑같다. 뭐 이제 동아일보 칼럼을 보니까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뭐 누구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뭐 과거의 일까지 이제 꺼내 와가지고 뭐 형수 관련된 그런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뭐 새롭게 다가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네. 이제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재판과 관련된 어떤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과 이재명은 똑같다라는 이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여당의 지적과 대다수 언론의 이 비호감 분위기를 어떻게 좀 탈피할 수 있느냐가 일단 아하, 중요한 것 그게 같고요. 핵심이네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윤석열 씨의 내란 범죄와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 내용이 과연 등치될 수 있는가 부분은 좀 전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윤석열 씨가 현재 이제 수사를 지연하는 행위를 넘어서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읽히고 있는 이런 네. 대목들이 언론이나 뭐 대다수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재판 지연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등가 교환될 수 있느냐.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예, 이제 그런 대목이 있고 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뭐 당연히 네. 이제 박지훈 변호사께서 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치사하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대목은 어차피 판사님이 다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지적은 뭐 여야 공이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법부에게 뭐 재판을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야당 대표인 피고인에게 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검사 출신이나 법조인 그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오히려 더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양비론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트랙 재판이라고 하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5년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나경원. 이제 동일하게 의원. 볼 거라면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양비론적 접근들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어떻게 좀 방어할 것이냐, 방어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죠. 네. 김민하 이제 평론가. 저는 뭐 양비론도 좋고 다 좋은데 같은 거를 같다고 하고 다른 걸 다르다고 하고 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지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폐문부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안 얘기 하는 받는다. 건데, 네. 시간 끌려고 안 받는다. 서류가 송달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그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뭐 이재명 재판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받기야 받겠죠. 심지어는 의원실 찾아가서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받기야 받는 것이고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게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이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판단을 할 것이에요. 야, 이거는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다. 안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대선에서. 예. 저렇게 재판을 안 받는 사람은 우리가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로 판단을 받으면 되죠. 그렇죠. 선거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의 생각은 야, 이거를 열심히 얘기를 해서 첫째, 재판을 빨리 받도록 해서 대선에 아예 못 나오게 아예 못 만들자. 나오게 해보자. 이게 목적인 거죠. 둘째, 이거를 같은 얘기로 만들어서 네.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자. 이 두 개, 윤석열의 이 탄핵을 정당화하자. 이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탄핵 지연은 이게 이재명의 재판 지연과 같지 않은 게 네. 윤석열의 탄핵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윤석열 탄핵 문제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이 길어지는 맞아요. 문제가 있고 국가의 혼란이 길어지면 단지 대선 일정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혼란의 기간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두 개를 똑같이 놓고 이 윤석열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구도를 어떻게 요렇게 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사법부의 시간은 네. 사법부의 시간대로 뭐 물론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정치 네. 쟁점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너무 말씀 잘 주셔가지고 선거 때 되면 유권자가 판단할 거고요. 다만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는 네. 저는 뭐 어느 진영에서든지 간에 아니 뭐 누누이 지금 몇십 년간 들어왔던 얘기 정치가 사법을 흔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뭐 심지어 뭐 고위 재판 지연 태스크포스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뭘 성명을 전달하고 이런 움직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거 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선거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 네. 말이 정답 같아요. 네. 자, 내일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한테 투표할 것인가? 요 조사도 했네요. 우리 네. 토마토 참 별거 다 합니다. 이거 이제 내일 당장입니다. 내일. 당장 치러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이 당장의 됐네요. 민심을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민주당 후보가 57.2%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27.3%고 개혁신당 후보가 3.7, 조국혁신당 후보가 2.5%, 진보당이 1.1, 그 외 다른 정당 2.3, 없음이 3.6, 잘 모르겠다가 2.3인데 이게 60대 이하 그리고 뭐 전 지역 중도 진보층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이 좀 우세하고요. 네. 70세 이상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우세해서요. 이제 요런 내일 당장 이제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거여서 이거는 이제 각 여야 공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정당에 대한 대한 지지로 투표죠.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대구 경북 TK 지역에 거의 48.9니까요. 거의 50%, 48.8입니다. 50%에 가깝게 민주당 후보한테 찍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 텃밭 이런 개념이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근데 여전히 이제 보수 텃밭이긴 할 텐데 네. 이번 사태의 충격이 그만큼 이제 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여파가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 민심에 대해서 네. 항상 그 이제 계속 이제 어떤 보수적인 민심, 네. 그 다음에 어떤 이 국민의힘을 이제 항상 이제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네. 그 정당을 너무 지지한다. 그 뭐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어도 찍겠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이제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지역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꼭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 어느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실예로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뭐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어떤 일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이제 TK 지역에서 더 빠지고 뭐 이런 여론조사들도 네, 빠졌던 적도 있어요. 예, 크게 있고 빠졌던 적도 했던 있어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발한 어떤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미 그 뚝이 무너진 지가 좀 됐습니다. TK 지역에서도. 그러니까는 원래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50% 60%씩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뚝이 무너진 지는 꽤 됐고 요건 꽤 됐고 지금 사태는 심지어는 이거는 네. 정권을 내주는 게 맞다. 민주당한테 찍는 게 그렇죠. 맞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온 거고 이거를 더 연장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아직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요 유권자층은 네. 이 언론과 평론가 용어로 얘기하면 짠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짠물만. 네, 요 콘크리트. 그렇죠. 요 짠물 지지층만 남은 거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반응하는 자기 지지층에게 반응하는 게 요 짠물 지지층에 반응하는 요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짠물 지지층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거기에 맞춤형 메시지를 내고 네. 짠물 지지층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지를 보내는 반응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이 영남에서의 이런 민심 위반을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짠물 말씀해서 짠물 그 내란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엄 그런 분들만 지지를 하는데 또 거기에 또 호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딱지를 떼는 것이 이제 급선무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사실 모든 의원들이 무릎 꿇고 나와서 석고 대죄를 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더 옹호를 하거나 두둔하는 격으로 지금 활동하는 의원들 모두가 어떤 생각인지 사실 전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급선무인 것은 대선 후보를 낼 때 내더라도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과하는 게 일단 사과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뭐 철면피다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실제 치러질지도 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란 그 아까 계엄의 바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3당 합당을 있었던 과거의 군부 독재의 잔재를 지우지 못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 3당 합당과 관련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면서 특별한 사과도 없고 딱히 뭐 어떤 자성도 없고 반성도 없다면 이 내란의 잔재를 지우지 못한 내란 정당으로 영원히 남아서 오히려 더 우경화되거나 지역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가 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자, 끝으로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박영시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래프상으로는 네. 이제 큰 차이점은 아마 없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민주당은 50.4% 그리고 국민의힘이 25.8%고요. 다만 아까 내일 대선 나오면 어떤 정당 후보를 찍겠느냐, 그 3위 정당이 좀 다릅니다. 네. 아까는 개혁신당이 3.7%로 세 번째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정당 호감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세 번째 5.5%였고 개혁신당이 4.3%였습니다. 진보당이 1.2, 그 외 다른 정당 2.2, 없음이 약 10%에 가깝게 9.8%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군소정당 사안 중에는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당대표가 그러니까요. 수감이 돼버려가지고 대표가 바뀐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혁신당이 현재 내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허은하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를 네. 이제 주도하는 쪽이 이제 이준석계 당직자들이나 이제 의원들이 있다. 이제 의원 내지는 당직자들이 있다. 내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군소정당의 지지율 향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한번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좀 조국 대표죠. 조국 전 대표가 의원직 상실하면서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고요. 지금 개혁신당은 지금 좀 내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두 정당의 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직 뭐 이 두 정당의 미래를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섣부른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두 정당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가 있는데 당에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놓고 뭐 이렇게 좀 뭐 갈등이 생겼다기보다는 네. 그 당을 누가 주도할 거냐를 놓고 지금 이제 주도권 벌어진 경쟁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 주도권 경쟁은 내부적인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키는 네. 대권 주자가 결국은 쥐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가질 것 같다.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인 것도 있지만 개혁신당을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준석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당이냐 허은하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당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전자라고 답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개혁신당의 내용 자체가 그 자체가 큰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예. 이준석 의원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게 범보수 진영에 어떤 영향을 이제 주느냐.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볼만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요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실현되느냐는 별개로.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이제 요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죠. 지금 예. 대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키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 길을 만들어야 될 대표가 이제 없어진 국면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갈 길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 없어졌다. 이 나침반이 없어졌다. 이렇게 비유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나침반이 없어졌으면 작은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당이 그렇게 되면은 많이들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큰 당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대번에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모든 조직은
이 좀 왜소해지면은 뭐 이게 흡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끼리 잘 해먹을 수 있다. 단단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여론도 나올 수가 있는 항상 이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또.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앞으로 내부의 논의나 이런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30초만 짧게 네, 말씀드리면 짧게 이제 개혁신당의 마무리. 경우에는 그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마자 40대 기수론 띄우자마자 이 김철근 사무총장을 당 쪽에서 경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준석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허은하계와 이준석계가 다투는 그림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간명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하던 시절에 왜 축출됐었는가? 그걸 살펴보면 당대표의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뭐 공격을 당하고 축출된 국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개혁신당에 대입시켜 보면 허은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심지어 허은하 의원은 비례의원 자리를 버리고 개혁신당으로 넘어왔고 맞아요. 지역구로 출마해서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자산도 다 날려버린 당대표의 임기 외에는 사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걸 따져본다고 한다면 당시의 과거 이준석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러면 그러네요. 이거를 어떻게 이준석 의원이 극복해내고 어떠한 또 방어를 하는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민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아, 박영식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주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이 가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김 변호사님. 일단 제가 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떴어요. 어?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개엄 맛을 알아. 아, 개엄 맛을 알아? 탄핵버거네요. 그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오, 잘 만들었다. 예, 저런 식의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네. 이제 어제 이제 그 이른바 롯데리아 이게 나오니까 이제 바로 저기 나왔는데. 오, 잘 만들었다. 네. 그 제가 사실 이제 이번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네. 느꼈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진지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네. 유머를 잃지 않는다. 유머 감각. 예, 예. 저런 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요. 잘 이게 만들었어. 사실 뭐가 대비가 되냐면 네. 우리 이제 기존 정치인들하고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정치인들의 그 좀 문제점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주로 이제 특히 선진국 뭐 미국이나 뭐 경제 선진국의 정치인들과 비교를 해서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정치적 유머나 아니면 여유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여유가 하는데 없다. 예. 예, 사실 이제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제 여유를 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 기준에서 보기에도 놀랄 정도의 그런 그 여유와 그런 유머 감각들을 정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보다 국민들 수준이 더 높다. 음흠. 정치적 수준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정치인들이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버거 문제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네, 저 문제 롯데리아에서 네. 12월 1일 전 정보사령관, 현 정보사령관, 네. 노상원과 문상호의 만남, 그리고 이제 대령,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이 같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일단 햄버거를 먹자 예.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내용을 또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 노상원이란 자가 누구인가? 노상원이. 네, 노상원 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영장에 이 자의 어떤 역할이 적시가 돼 있었냐면은 HI 부대, 암살 부대거든요. 요인 예. 암살 부대. HI 부대를 운영했던 정황이 실제로 적시가 됐다. 구속영장이 적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암살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네.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여권의 관계자가 한동훈에게 그 계엄 당일에 전화를 네. 걸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국회에 가면은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 본인은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혔어요. 그것도 예, 예. 여권의 관계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씩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노상원이란 자가 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 네. 굉장히 비선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문인 게 네. 노상원이라는 자는 지금 어쨌든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퇴역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잖아요. 예. 2018년도에 본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전역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역을 하게 된 퇴역 군인인데 민간인인데 이 자가 사실 군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과의 친분만을 매개로 인사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노상원이 과연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람이 김용현 뿐일까? 아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의 소통은 직접 어땠을까? 소통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네네. 아하. 그런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태까지 나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건진법사도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건진법사도 민간인이에요. 전혀 국정에 어떤 뭐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없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건진법사도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일반인이 공천에 개입하는 사건, 이 사건들이 핵심 인물은 누구랑 연결되나? 대통령 부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도 단순히 김용현과의 친분 여기를 넘는 분명히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본인이 그 대령들 불러놓고 진급해야지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민간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아마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지금 변호인단 윤곽이 드러나면서 탄핵 심판 대응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통치행위다.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금 수사가 오히려 광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이거 김 변호사님이 비웃었어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뭐 이 기준대로라면 사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쿠데타들 다 이제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겠지만 네. 뭐 됐잖아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전두환 케이스도 됐었고요. 통치행위는 여기 사실 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의미 없는 그렇죠. 이미 끝난 그 이게-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판결문에. 이게 통치행위라는 게 이론이 통치행위론이라는 게 원래 네.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그 나치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쪽을 많이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네. 때 총통께서 그다음에 이제 천황께서 결정하셨다는데 감히 사법부가 잣대를 들일 수 있냐? 네. 라는 논리에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그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은 이걸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이제 민주화되고 하면서 학계에서는 이미 그 끝난 지가 오래된 없습니다. 사건이고. 그렇다고 통치행위라고 뭐 내란이라고 반란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걸 그러니까- 인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치행위라는 것도 보통 이제 좀 약간 법의 얘기를 하면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영역에 들어갈 텐데 잘 아시겠지만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그것이 남용되고 또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넘어섰으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통치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정해진 범위를 넘어섰냐 안 여부가 그렇죠. 중요한 거라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또 최근에 모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군법무관 오래 해봤는데 무조건 이거 내란죄 안 되는 거. 나도 오래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정말 분들이 그 계세요. 모 변호사가 네. 이 계엄 당일에도 단독으로 뭘 알아요, 그 뉴스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속이 터져 죽는 아니, 줄 그 알았습니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 정치적 스탠스와 비슷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제가 약에서 찾아봤어요. 네. 이분이 1981년도에 임관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빨리 됐나? 예, 그렇게 빨리 됐는데 네. 이게 그 지금 이번 내란 사태 이전의 마지막 계엄이요. 네. 1981년 1월 25일인가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네. 아마 가장 잘 봐줘도 이제 그 국무부가 임소 막 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계신 동안은 군반란이나 내란이 있은 적이 없어요. 계엄이 있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가 군 오래해서 안다고 하시는 거면 이분이 계시는 동안에 음모가 있었던 모양인데 내란 음모가 그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네. 제 선배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직접 변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변론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 이미 네.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 예, 모르는 예.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실이고 뭐 야당의 폭주 이런 건 아시는 사실이면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정말 이거를 들으면 다 나를 납득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딱 내놓은 게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였어요. 야 아, 정말 그때 야 진짜 누구도 이거를 네.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변론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환영하고요. 네. 다만 지금 굉장히 지연 작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송달 절대 안 받고 정말 수치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달을 간주하는 송달 취급으로 인정하는 회의를 오늘 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루하루 국민들은 지켜보는 게 힘든 상황에서 뭐 자신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지만 나는 절대 처벌 안 받을 방법으로 필승으로 간다. 네. 그렇다면 지연이다. 그리고 천공도 지금 다시 나왔어요. 예. 100일 안에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된다. 예. 지연하라는 거예요. 지연하라. 네, 3개월만 끌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떳떳하게 대응하겠다,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수사 서류도 안 받고 수사도 응하지 않고 탄핵 서류도 안 받고 또 지금 수사 탄핵 다 별개로 대응하겠다, 변호인단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송달은 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사실 수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달 얘기만 하면 수령 인정이 되는 거라 네. 사실 이걸로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저기 재판이나 아니면 뭐 소송 실무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하실 수는 있나요? 예, 그 능력이? 걱정은 되고요. 네. 그 저기 탄핵하고 어쨌든 그 형사 절차는 별개의 절차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징계 절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둘이 별도로 대응해야 되는 건 맞고요. 박근혜도 별도로 진행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뭐 양쪽 다 동시에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탄핵이죠. 일단 뭐 대통령직에 날아가냐 아니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아마 주력을 해서 지금 대응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나와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뭐 일단 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분이 일종의 확신범인 같아요. 네. 내가 정말 적법하게 그렇죠. 국위 확신범 결단한 같아요. 것이다. 확신범 같아요. 확신범인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얘기하면 다 정리될 것이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다른 뉴스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유튜버나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네. 확신을 갖고 자기가 문제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 법정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네, 제발 나오세요. 제발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와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공수처한테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에 대한 이첩을 했습니다. 검찰의 공수처 사건 이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늦었지만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발빠르게 윤석열과 손절을 빠르게 치고 자신들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 와중에 건진법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뭐 굉장히- 맥락상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어떤 구속이었다. 네. 시점상.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표현을 제출하자 또 검찰 발로 김건희 녹취록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김건희, 명태균 녹취록 존재한다. 확인했다. 네, 네.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그동안 못 보여준 모습을 지금에라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계속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는 법에 내란죄 수사가 없는데 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법원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핑계 국민들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검찰이 이거를 그립을 잡고 안 놨을 경우에 정말 답답한 거는 국민들입니다. 그럴 경우를 진짜 이거 도대체 검찰이 이래선 되겠나라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검찰총장이 이래선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후퇴를 하면서 같이 도와주는 게 여기서는 살 길이다. 잘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것이 살 길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소환 날짜를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공수처에서 부르면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법약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다. 수사권은 없는데 양쪽 다 이제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둘 다 본인 자신 자 기관들이 네. 그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다. 직권남용죄의 관련 법이다. 관련 규정,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뭐가 있냐면 검찰인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서 명에 규정해 놨어요. 있다는 거죠. 명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법에 있습니다. 법 규정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검찰이 주장했던 거는 직권남용죄에 관련된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가 이 규정 대통령 기준으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영장에 나왔잖아요. 네. 영장에 나왔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 공무원에 관련된 범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경찰이 관여돼 있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있죠. 예, 그래서 경찰 조지호하고 네, 뭐, 김봉식.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경찰처법 법 규정을 기본으로 사실은 영장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을 내주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부정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니까 넘긴 것이고요. 네. 명분이 없어서 넘긴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군범죄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는데 군범죄 넘기지 않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어쨌든 그 검찰이 공수처에게 명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셈이고요. 그 근거가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 때문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일단 그 명분을 지금 얻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소환하면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하지만 지금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특검에게 넘어갈 겁니다. 특검으로 다 넘어갈 것이다. 네. 자,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라든지 강제 수사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게 뭐 압수수색 영장을 네. 가지고 가도 경호처에서 방해하고 그리고 이런 수령 뭐 이렇게 안 받잖아요. 법원 서류 홍달도 지금 거부하고 네. 이거는 경호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호처가 근데 만약에 영장 구인 영장 체포 영장 가지고 가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동대라든지 더 많은 인력으로 함께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설득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신병 확보에는 좀 더 적극적인 해야 된다. 경찰의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분명히 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판례가 있으니 다 아실 테지만 네.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호처가 이제 막았다는데 이게 특수경무집행 방해가 네. 될 수 있거든요. 다수 위력을 보는 그렇죠. 것이라서. 위력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나 이쪽을 병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전부 현행법 체포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실제로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이제 뭐 시위나 이런 것 좀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체포된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지금 경호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신병 확보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 사실 현행만 체포해서 잡아가도 할 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호처가 정신을 좀 차리세요. 국가기관입니다. 저는 뭐 더 나아가서 내란 동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어디다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뭐 전차 동원하면 안 되겠죠, 잡으러. 예, 그건 더 안 되겠고요. 자, 좀 전에 말했지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특검법이 국회는 통과를 했는데 지금 또 대통령실에 가 있잖아요. 좀 권한대행이 입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갔던 법들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등등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하고 이 처리 또 농업사법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굉장히 셈이 바른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자기의 그 실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리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도 네.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용기 있게 거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시간을 끌겠죠. 최대한 시간을 끌 끌고 것이다. 뭐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숙고를 하겠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방미 계획이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 사람 미국에서 방미를 미국 간다고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오지 마라.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오냐. 네, 그렇죠. 이렇게. 권한대행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딱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언급을 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계획 없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 작전으로 전 국민의 정말 주적이 될 네. 것인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국회 앞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염원이 빨리 탄핵 가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안한 상태를 그만 종식시켜 달라 이런 염원을 저버린다면은 내란 수계와 이거는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운명을.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계 뭐 급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말했던 법들, 특히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임명 못한다, 임명해야 된다 등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임명한 선례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 이제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네. 이게 333 나눠서 국회 몫이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몫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각 산부에서 이제 그렇죠. 하는 추천하는 식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면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적극적 통칭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서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관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국회 지명 몫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국회 지명 몫이 지금 3명이 안 돼 있던 거고 그 이유는 이제 국회 내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좀 미뤄졌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 국회의 몫인 경우에 국회에서 추천을 올리면 대통령이 일종의 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올리면 바로 임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라 이거를 못한다고 말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네. 그 인가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죠. 예, 거부권도 가능한데 임명 다 된 것도 임명 못한다 이렇게 말이 안 맞는데 결국 보면 그냥 주장 자체가 탄핵을 끌고 대통령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논리 다 필요 없고 하여튼 시간 좀 끌어주고 늦게 하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주는 게 마치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의힘에게 나 이렇게 네. 막고 있잖아라는 모습을 그래 어필할지 보입니다. 모르겠지만 예. 예.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똑같아지는 내란 수계죄를 감싸주려는 저 모습으로 왜 저래? 각인되지 왜 않을까.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합니까? 그 제 생각에는 예. 이건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어쨌든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총리한 분이잖아요. 네.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양쪽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처신을 되게 좋게 하면 잘하시는 분인데 네. 지금 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지금 주도하는 국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해주면 사실 자기가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반대하고 하면은 이 본인이 지금 이제 내란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탄핵될 수도 있잖아요. 탄핵될 수도 있는 상태고 위치가 불안하니까 이거를 적당히 조타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올라온 법들이 이제 거부권을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넘어가면 거부권 행사하지 적극적 행위를 안 해도 사실 확정이 됩니다. 네. 되는 상태인데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끌겠다 이거네요. 끌었다가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절로 되는 쪽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탄핵 소추위원단 국회에서 지금 확정이 됐는데 탄핵 소추위원단이 뭐 일반 형사법정으로 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야당 의원들은 지금 여당 의원들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국민의힘이 뭘 했는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겁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사항일 수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종의 배수진을 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박근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권성동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는 권성동 의원만 하더라도 뭐 선의소추 이제 본인이 위원이었어요.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단절이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내란 범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 내란 범죄의 종료 시점이 언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국민의힘 특히 지도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사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거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죠.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와. 끝까지 버텨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내란당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 내란 당이에요. 왜냐면 계엄 해제하러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네. 계엄 해제하러 들어오지 않아 놓고 이제 그리고 또 계엄을 해제하지도 않고 탄핵도 반대하고 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탄핵 소추단에 낄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아. 여기 끼면은 오히려 무슨 내용으로 할지 이 내용을 알아서 전달하는 뭐 그런 뭐 첩보 정도 그런 역할 외에는 이 역할 자체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난다고 보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 것도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배수진을 말씀을 드린 게 배수해지는 다 죽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배수하는 게 어차피 지금 이거를 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 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당을 그런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쪽에는 끝까지 싸우고 지연시키고 해서 어떻게든 아이고야. 다음 대선 어차피 이건 다음 대선을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들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버티는 쪽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이해가 되긴 한데 대다수 국민하고 적을 두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 내란의 힘이 되는 건가요? 내란의 힘이라는 그 정당명을 아예 교체한 간판도 막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탄핵 그리고 이 현재 심판 과정에서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뉴스에서 보도할 때 탄핵 반대하는 집회도 계속 비춰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이제 그 앞을 지나와서 사실은 그 앞을 지나와서 인파가 거의 모였구나를 알 수 있지만 여의도를 직접 가서 경험한 사람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인파예요. 정말 여기는
예를 들면 여의도는 근처 인근 지하철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지하철역부터 맞습니다. 정말 한 발 한 발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지하철역 가는데 전혀 아무런 지장 없고요. 도로 지나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이제 인도죠, 인도. 그러니까 도로만 도로를 막고 하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많아 보이게 이상하게 왕복 차선을 다 내준 게 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네. 보통 왕복 차선을 안 내주고 이쪽으로 막고 이쪽으로 하는데 하여튼 왕복 차선을 내주면서 좀 인파가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좀 많아 보이지만 전혀 비교할 만큼의 그런 세력이 아니다. 네. 네네 그렇게 보여요. 그거를 반반씩 이렇게 절대. 보도를 합니다. 네. 어떤 언론사에서는 언론으로만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니 탄핵 반대가 그래도 꽤 많아. 그런 꽤 전혀 많지가 않아요. 비교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거를 막 중립적으로 반반 보도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네. 경우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탄핵 음. 했다가 이제 사실 실패하면서 당시에 이제 주도했던 뭐 이제 그때는 다 당 이름이 한나라당하고 한나라당 민주당이었어요.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민주당. 예. 한나라당이 사실은 괴멸적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 괴멸적 피해를 이제 구해내면서 이제 박근혜가 선거 여왕으로 등극을 하고 뭐 네. 결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때 박근혜가 그 한나라당을 살려낸 방법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고 네.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으로 본인들이 원래 코어 지지층을 뭉치게 만들면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선거가 총선이었기 때문에 뭐 좀 선거가 좀 다릅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선 살아남기 위해선 코어 지지층을 뭉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는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내란 상황, 반란 상황까지 우리가 다 목도를 했죠. 자, 오늘 23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후에 회원 쿠폰 코드를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또 배포의 촉, 또 부승찬 의원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